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의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어쨌든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게 됐는데 어쨌든 오전에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던데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네. 어쨌든 뭐 행정사무감사는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아는 대로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차피 발전을 위해서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 443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온마을 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또 23년도에는 중천 축제, 올해는 이제 온마을 축제라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제 1회를 하는 데가 또 있고 뭐 2회, 3회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온 데가 있고 한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각 동에 특색 있는 축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지금 보니까 석교동 같은 데는 10회까지 이렇게 하고 또 1회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네.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이게 무대 설치하고 준비하는 데 한 1,0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나머지 이제 먹거리라든가 뭐 다른 뭐 준비하는데 보니까 보통 많게는 뭐 적게는 1, 2천만 원, 많게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2, 3천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에 각 마을에 특색 있는 이 축제를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예산을 1,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애당초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말 그대로 마을의 특색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축제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축제가 커진 것이 아닌가, 과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동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로 이제 경쟁 심리도 있을 테고 또 이제 타 동보다는 우리가 좀 화려하고 좀 크게 한번 돋보이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했을 테지만은 이게 좀 부작용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우리 과장님이 직접 주무 과장으로서 행사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것도 좀 있으시죠?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온마을 축제 10개소 개최하는데 저도 다 참석을 했었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무대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비용 부분이 상당 부분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가 한번 9월 말쯤에 이제 그 동축제위원장님들 좌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 자체도 각각 동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소통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하자는 의견들도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이제 동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저희가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금액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그 지역에 그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축제는 어쨌든 그 날은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과열되거나 아니면 뭐 시설이 좀 뭐 과하게 설치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서로 그렇게 그 십시일반을 해서 마을 축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자체도 다른 의미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을 축제는 이제 말 그대로 온 동네가 이제 축제가 되고 또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축제를 제대로 크게 하려면은 뭐 무대도 좀 화려하게 설치를 하고 또 이름이 좀 있는 가수도 좀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마을의 유지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후원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들끼리 또 어느 쪽에는 참여를 하고 어느 쪽은 또 참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을에 또 분열도 또 생기고 이런 문제가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 축제를 할 때 그동안은 각 부스를 각 동마다 부스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어렵다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해서 또 마을 부스를 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축제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축제가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여기서 또 결국은 주는 또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또 분열도 생기고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뭐 좀 이러면은 가수들이 온다거나 유명한 뭐런 축제 관련된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한다든가 이래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은 배제가 되고 결국은 거칠에 보여주기식 축제로 변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위원회는 이제 어차피 축제위원회 하고 또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축제가 말 그대로 마을의 화합이나 단계를 위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이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죠? 지금 현재 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6,900입니까? 네네. 많지는 않네요. 네. 이게 이제 집행 내역을 보면 2022년도, 2023년, 2024년도, 24년도 이렇게 집행 내역이 있는데 네. 올해는 지금 한 6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연도가 아직 남기는 했지만은 아, 2분기, 3분기까지 집행이 됐네요 보니까. 네네. 근데 2022년도는 522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23년도는 223만 원, 올해는 66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은 이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설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집행이 해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2024년도 3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이 네. 임대료가 66만 원이고요. 네. 대관료는 18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총 그 집행한 금액은 그 246만 원입니다. 246만 네, 원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저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거기 거리 내에 있는 육성 업종에 대해서 네. 그 임대료 30%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관료도 이제 30% 이내에서 연간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좀 더 저희 그 뭐 요즘에 또 그 미술 공간이랑도 많이 생기고 저희 문화예술의 거리에 좀 그 문화예술 업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 지원 비율을 조금 더 상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좀 네. 지원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은 다른 데는 전용원에서 쓸 수가 없는 돈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그 재원이 지금 이 정도밖에 1억 1,900밖에 없으면 재원이 많이 거진 소진이 돼서 거진 뭐 바닥까지 왔네요. 지금 저희가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올해랑 2023년하고 2024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그 기금 전출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 조성이 다른데 보면은 다른 기금을 보면은 조성 기금을 우리 일반 회계로 안 하고 뭐 무슨 그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낸 걸로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은 그냥 일반 회계 돈을 전입을 안 하면 뭐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지금 현재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이 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을 한 것은 이 지역의 문화예술 전통성을 살리고 또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지원을 좀 더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기금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성심당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뭐 성심당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심당하고 연계한 이 문화의 예술의 거리 뭐 축제라든가 이런 걸 좀 구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저희가 이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서는 임대료하고 대관료 지원이나 융자 알선만 하고 있고요. 네. 그 성심당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저희도 좀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네. 이런 좋은 후기를 지금 놓치면은 다음에 우리가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은행동 지역이라든가 대형동 주변에 가보면은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성심당을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우리 지역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관광 문화관광 체육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걸 좀 발굴을 하고 정책개발실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정책개발실이 뭐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우리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런 부서가 또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쪽에 좀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계한 축제를 또 뿌리축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뿌리축제를 할 때 또 그거 예산을 또 일부 접목을 해서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후기를 좀 이용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기회를?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고, 이 보면 이게 언론을 한번 봤는데 홀덤 펍이라는 이 도박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이것도? 홀덤 펍이라는 이게 홀덤펍은 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세과 소관입니까? 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뿌리 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분이 근무하십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뿌리 축제를 할 때는 이 인원수 갖고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울 거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어쨌든 뭐 기획사 대행사에서 물론 뭐 전체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다 주관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이 준비를 하고 축제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안전하게 그래서 사고 한 건 없이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른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뿌리축제 방문객 수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원인을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타고하고 축제가 겹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 의원은 생각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난해도 뿌리축제 평가회를 할 때도 그 유명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가능하면 비싼 돈을 주고 부르지 말고 지역의 예술인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 예술을 발전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좀 많이 출연을 시켜라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중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초대를 안 하고 우리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많이 출연을 시키고 참여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래서 이게 방문객이 좀 감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의원은 직접 뿌리축제 15회 동안 한 10회 이상을 본의원은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직접 출연도 하고 또 때로는 관객으로 때로는 직접 출연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내가 그냥 단순한 관광객이나 관람객으로 보는 시각하고 내가 직접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는 시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방문객이 감소했던 원인은 아마 지금 내년이라도 우리가 대형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을 연예인들을 부르면은 아마 몇만 명이 더 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대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내실 있는 축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면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유명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부르면 외연적인 축제는 크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 연예인들이라든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올해는 대형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아마 좀 관람객이 방문객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뭐 가수들이 올 때는 그 팬클럽들이라든가 이런 게 재작년에도 보니까 버스가 15대씩만 오더라고요. 왔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쭉 빠지고 여기서 뭐 콜라 한 병도 뭐 밥 한 그릇 사 먹지 않고 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고 왔다 광역버스 타고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향적인 축제보다는 내면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올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지역 예술 공연이 총 56개 공연이 있었는데 네. 저희 지역 예술인들이 그 중에서 한 48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주변에서 그 지역의 뭐 가수분들도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15회 동안 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많고 또 더 활용할 점도 많을 테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더 앞으로 우리 뿌리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 더 노력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또 평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을 적극 반영도 좀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 보고에 때 나온 의견들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뿌리 축제는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이게 고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체크를 했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456쪽하고 472쪽에 이렇게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표기가 456쪽에 지원 내역에 금액이 4,650만 원 하고 472쪽에 4,607만 5천 원.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어요. 생활체육기 지원 현황이 금액이 좀 잘못됐고 이게 보니까 횟수가 2023년도에 비해서 82회 또 24년도는 53회 이렇게 대회 횟수가 한 35%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원은 훨씬 늘었더라고 보니까 참여 인원은 3,274명에서 5,126명이 참여한 걸로 약 한 57%가 생활체육에 이게 대회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원인이 462쪽에 보면은 제20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2,527명이 참가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산 지원을 50만 원을 해주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그죠? 착오가 그러다 있었고요. 보니까 실제 이게 이제 참가 전체도 3,274명에서 5,126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2,527명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2,000명 이상 참여한 거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맞습니까? 예, 실제 참여한 인원은 저희 구에서 참여한 인원은 39명이고요. 예. 이 인원수는 그 당시 저기 마라톤 대회 전체 참여 인원이 좀 잘못 오기가 된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 참가 증가수가 뭐 이게 57%가 증가하려고 뭘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사 자료 작성할 때 뭐 한 번씩 다시 한 네. 번씩 검토를 해서 이렇게 네, 표를 앞으로 더 꼼꼼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산도 지난해 4,607만 5천 원인데 올해 5,5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네. 근데 인원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뭔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잘 살펴보시고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과장님 이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35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 자료거든요. 보셨어요? (3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내용 중에 공공체육시설 매뉴얼 검토에서 미비점 사전 검토 관련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네네. 그 관련해서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 체육시설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그 중구 체육센터에 1월달에 이제 저희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지금 저기 내려온 거 송부해서 참고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배드민턴장에 조금 뭐 전용 사용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이용 수칙 같은 거 다 게시해서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있습니다. 외에 이제 이 공공체육시설이 이 관내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마다 이제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이용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씩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제 이 종목단체 회장님들이나 그 시설 관리하시는 단체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한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앞서서 이제 이 중천축제 아니 온마을 축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주셨어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지난해 답변이 보면은 이제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가겠다 했는데 그 여러 의원님들 지적대로 지난해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난해에도 뭐 10개 마을의 일반 민원 축제는 6개였고 본 의원이 지난해 이 질의를 드리면서 했던 거는 2022년이나 그 이전에 이 찾아가는 문화의 예술 행사가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들에게 이 문화 공연 무대를 마련을 해주고 지역민들이 집 앞에서나 이제 가까운 인근에서 상시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그래서 도시의 품격을 좀 올려보자는 취지로 편성된 이 1억 5천의 예산이 좀 다르게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이제 당부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하게 이제 그 마을 축제 쪽으로 예산이 이제 전부 옮겨갔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육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부 무대비로 거의 다 보조금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자치분권과로 이관은 됐지만 신청 서류를 보니까 축제 추진위원장은 거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5개 동 정도는 실무자가 전부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커팅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를 받고 이 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보면은 이제 자부담 10%를 넣으셨다고는 했지만 그 자부담이라든가 이 예산 보조금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할 때는 사용 계획 같은 거는 전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추후에 정산한 거 보면은 전부 무대비로 거의 1,000만 원이 그리고 무대들이 거의 특색이 없어요. 그리고 공고무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겠다 그러는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공연 위주로 채워져 있고 보조금을 주면은 축제를 하고 안 하면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면은 축제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자치분권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동안 해왔었던 것들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아마 그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게 1년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잘라놓은 거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만 여기다 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갖다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좀 면밀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효문화 프리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6년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2017년에 이제 2018년에 7억 5천 정도의 국비가 이제 처음 반영이 돼서 이제 사업이 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7년, 8년 가까이 진척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2016년에 시작해서 그동안 그 행정 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문화유산 발굴조사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많이 지연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저희가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을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3년째 듣고 있어요. 3년 전에도 그 답변이셨고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그 답변이셨고 올해도 그 답변이시고 내년도 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2016년에 이제 사업 계획을 냈어요. 2018년에 이제 처음 국비가 7억이 담겨졌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내년 2025년이잖아요. 거의 8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세웠던 기본 계획에서 지금 만약에 그대로 시설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주변 여건이나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 공약 혹시 아시죠? 여기에 유스 호스텔하고 워터파크 넣으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계획은
그 조형물 추가 설치 부분하고 캠핑장하고 이렇게 넣는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지난해까지도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네,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그걸 꼭 지키겠다 인터뷰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 관련돼서 검토 혹시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약 사업을 해서 뭐 국비 지원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게 다시 또 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하게 되면은 또 수년간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 안 하셨어요? 보통은 그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 사업을 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나요? 그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유스 호스텔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원 면적이 일정 규모가 돼야만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그거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냐는 거죠. 워터파크 부분은 네, 어떻게 되죠? 말씀드렸습니다. 워터파크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반영이 불가하다.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반영이 어렵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감 자료를 보면은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의 688페이지 이제 그 성시조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마지막에 별표로 향후에 등록 예정인 성시조형물 문중이 없다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할 때 추가로 문중 접수를 별도로 받아서 조성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기 신청한 문중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그 조형물 들어갈 자리를 설계에다 반영을 한 겁니까? 지금은 이제 면적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저희한테도 지금도 문의가 문중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다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그 문중을 모집을 할 때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저희가 다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개 문중 정도는 네. 저희한테 사전 지금 문의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근데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는 참여 문중이 없다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한테 그게 관리부서하고 아. 이 사업부서하고 전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네네. 이 사업비가 어차피 지금 내년 내후년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 사업비 토지 매입비 계속 증가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재원 확보하느냐고 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점이 한 8년, 7년, 8년 가게 되면은 원점 재검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서 작성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조성의 단연 변경 준비하고 있어요? 공원 조성 변경 용역도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최종 자료, 인가 최종 자료 내년에 3월에 제출을 하고 이제 인가가 완료가 되면 국유지 보상 협의 거친 다음에 저희가 토지 불성립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요. 내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이 언제쯤? 지금 계획은 그 7월에 착공할 계획. 7월에 착공으로요. 네네네. 일단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8페이지 자료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부 현황에 보면은 지난해까지 이제 이 체육회 건물이 임대였었죠. 네네. 일단 이제 문창동으로 가면서 이제 무상임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신설에 따른 거죠. 네, 24년 9월 17일 날 네. 시행이 되면서 이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고 그 다음 조항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2항이 1항에 따른 공유자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중구체육진흥법 조례 개정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2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차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왜냐면은
그 다른 또 건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형평성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 재산상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제 그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90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 종목별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대 종목별로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본의원이 이제 그 이 보조금 지급한 내역들을 쭉 봤어요. 근데 이 단체마다 좀 틀린데 대부분의 사용처가 식대가 많아요. 보조금의 65%, 57%, 74%, 어느 단체는 100% 다 식대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단체는 그 보조금을 줘서 경기 용품이라든가 선수들 유니폼 뭐 이런 데 사용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식대로 지불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용품이라든가 이제 그 저변 확대 비용에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다 식대로 지출을 한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종목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기준을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집행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 생활체육 보조금 집행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대는 뭐 공무원 뭐 식대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보조금 전체 비율에서 몇 프로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있고 그 영수증이라든가 이 정산 자료 제출 또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산할 때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그 어쨌든 단체장이 체육회를 이끌다가 이제 민선으로 넘어온 지 2기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장애인 체육회도 생겼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든가 또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뭐 일률 지급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회원수를 늘린다든가 또 그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데들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22개 종목에 대해서 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 종목별로 지금 현재도 좀 차등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해요. 없는 그래서 건 이런 사실이고요. 부분들은 네. 한번 이 기회에 좀 정비를 하시고 이제 타 자치구나 타 시도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한 그 지원금 부분이라든가 이제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 관련돼서 본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창단 관련돼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서 이제 창단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 창단 그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지난해. 저는 지난해 본 예산 본회의 때 예. 긴축 재정이나 그런 불복합하거나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그 세출 예산은 구 재정상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여러 이제 그 협회나 이런 데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히 저희 그 재정 투입 현황이라든가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좀 보완 자료라든가 이런 걸 혹시 만드신 사항이 있으세요? 지금 2025년도
직장운동 경비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은 저희가 예. 네, 작성을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안 작성 말고 이제 추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그 중구 재정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자료 같은 거에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네, 그런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예산이 무산되고 이제 협회나 또 대전시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직장홍도부 창설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체장님이 이제 그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4월에 들어오셨다 쳐도 보통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셨고 보고를 드렸으면은 결론이 9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의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본 의원이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구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공이 되지도 않았고, 단지 의원 여러분이 합의를 해보면은 예산에 심어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써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의회에다가 떠넘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8월, 9월 계속 다뤘어요. 근데 계속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속 의회에서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저희 의회도 여러 협회나 뭐 그 태평중학교 그 학부모들이나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 이걸 담지 않으면은 저희로서는 의회에서는 이거 협의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본 예산 그 실행 마감할 때쯤 해서 조차도 의회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담지 못했다 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이 직장운동 경비를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재정 여건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 저희 그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의회에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의원님들께서는 좀 비춰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일단 창단이 되면 그 선수들하고를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매년 한 이제 10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7억 5천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억 5천에 준해서 구비가 한 50% 되고, 지난해 창단했던 데 대한체육회에서 창단이나 이 지자체 경기부에 대해서 구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런 추계를 좀 하셔서 솔직히 그럼 우리 힘들다 이게 좀 일찍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1월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실업팀 선수들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타 팀으로 이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심하게 취업 사기 아니냐 얘기도 해요. 그 믿고 왔는데, 그리고 이적할 수 있는 시간을 상실케 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한 거 아닌가 이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하고 협의의 부분이 그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신규 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협의가 안 되면은 전액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가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솔직히 우리가 돈이 없고 이끌어갈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원래 마음이 없었으면은. 근데 전혀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시간을 끄시니까 여러 말들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닌 뭐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건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조례가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 문화안전방 구축에 관한 조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조례,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들이 의원님들이 좀 발의한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네, 네. 이게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이 지역에 있는 그 예술인들 지원 관련된 조례들입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뭐냐,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예산 부족,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 그 예산 설명회 때 보니까 선택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려는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의 책무 또 집행부에서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기 한 채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좀 잘 살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는 그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해당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시행 계획 조례가 통과된 지 2년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효문화 알겠습니다. 불의축제 관련돼서 대행사 선정 과정 관련해서 오전에 오한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죠? 네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면은 정산서를 요구할 수 없죠. 대행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행사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실 정산을 내역을 요구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선급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지금 5억 8,300만 5억 원. 8천이요? 네. 지난해에도 그 정도 규모로 그 보조금 정산 받으셨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받은 네, 게?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수적으로 이제 지난해에도 본 예산이 이제 한 9억 정도 됐고 올해 8억 정도 됐죠. 시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 네. 그 아까 지역 문화 예술인들 많이 이제 그 무대에 서게끔 하셨다고 하셨고 대형 가수를 피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지난해 대형 가수들 했을 때 그분들 지급 있죠. 인건비 지급해 주잖아요. 가수들 네, 출연료. 예.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한 격차가 발생을 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출연료 지급 부분에서. 예. 네. 그러면 그 격차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예산 부분의 면에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 예산액이 12억, 예, 12억 12억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 사업 2천만 원 빼면은 10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만 가지고요. 네? 본 예산만. 사전 프로그램 빼고 본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입찰 낼 때 8억 얼마에 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그 8억 금액으로 5천에. 나갔고요. 서구 힐링 페스티벌이 저희보다 2천만 원 정도 적게 나가더라고요. 입찰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근데 거기 라인업들 보셨죠? 그럼 대충 따져봐도 그분들의 지명도를 따졌을 때 출연료가 있어요. 그럼 저희 뿌리축제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출연료가 있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의구심은 안 드세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업체가 가격평가, 정량평가에서 어떤 최하위점에 있었는데,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성평가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금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여기 제안서에 대해서 정성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평가위원 방식이나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객관적 수치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주관적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 그것도 지역업체도 아니고 축제를 이 정도 8억 정도 10억 가까운 축제를 운영해 본 경험치도 거의 없는 이 회사가 그렇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우왕좌왕스러운 부분이 있고 본연이 그 딱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번의 어떤 그 설명회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꼭 하라고 그랬어요. 집합교육 했어요. 그 행사 몇 차례? 그전 당일날 당일날 모집된 저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당일날 행사 계획을 해요? 그 전에 그 투입하기 전에 원고개 다 쪽에 제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좀 걸었으면 좋겠다. 거기도 많이 오신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오한숙 의원님 자료 사진에 보니까 현수막 한 장 없고, 그다음에 유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장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올 초에 일본 연수를 가서 삿포로를 가니까 홈페이지에 관광지마다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확인하게끔. 유모차가 갈 수 있는. 원고개 쪽은 장애인이나 유모차나 이렇게 진입이 안 돼요. 그럼 최소한 저희들 그 안내도에다가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앞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상당수 있다고. 그거 하나 표시해달라고 2번씩이나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거기다가 안내하시는 분 배치도 안 하고 현수막도 하나 안 걸어놓고, 그리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방아미 다리 쪽에는 안내요원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진자료, 원수님 사진자료에 그 차량이 서 있던 데가 어디였냐면요. 그 작품들 걸어놓은 데 말고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본 게 그 위치가 종합관광안내소 사무실이에요. 축제 안내 하시는 종합상황실 앞에다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많지 않냐. 저희들이 이제 그 3대 효 얘기하면서 이 아까 무장애 관광도 얘기를 해서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3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이 효에 대해서 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도시를 잘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대행사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좀 업체들이 조금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의구심이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축제 겹치는 부분이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하는 거 축제 일정을 좀 일찍 잡으셔서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효문화 뿌리축제 10월 달에 하겠다 광고를 하면은 타 지자체에서 좀 더 딜이 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광고가 9월 달에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휴먼아프리 축제 10월 둘째 주다 셋째 주다 딱 못을 박아놓고 1월 달부터 홍보를 하셔서 전국에 다 홍보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잖아요. 좋은 축제를 알리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제 일정이 확정되면 빨리 그거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휴먼아프리 축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정을 일정은, 좀 예. 1월이나 예. 이때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결정을 하시고 대행사 선정도 좀 일찍 하셔야 지금 바라는 방향대로 지역 주민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또 벌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좀 좋은 무대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데, 그걸 뒤로 계속 밀어가지고 축제에 임박해서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갑자기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죠? 그리고 또 이번에 평생교육과가 따로 분리가 딱 되어서 조금 임하시는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번에 그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조직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저희들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작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말씀하셨었고 또 이제 정확하게 평생교육에 대한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90페이지. 중구 아카데미 운영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보니까 중구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23년도에는 동별 특색 맞춤 전문 강사 순회 특강이라고 해서 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셨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나 네. 마을 책방을 활용해서 우리 동네 인문학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강의를 이제 시작하셨죠. 네, 지금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예, 12일인가 시작하셨죠. 네네. 지금 몇 차례 지금 하진 않았지만 좀 어때요?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 이게 크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그 행사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가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의 참여를 통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네네. 가서 한번 참석해서 한번 한 거 보셨어요? 네,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네네.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또 좋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네네. 토론이나 서로 소통하기도 예, 하시는. 역시 예, 좋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는 이제 보니까 SNS에도 많이 이제 올라오신 걸로 제가 본 의원이 봤거든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홍보를 좀 하셨나요? 저희 홈페이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했고 또 저희 또 현수막도 다 했고 배너랑 또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체적으로 또 홍보도 다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튼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서 그 역할을 좀 확대하고 구민들이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아무래도 무료로 인문학 강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실시하시고 나서 거기서 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번 한 강의 끝날 예, 때마다 예, 해야 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그렇죠. 가서 같이 그래서 취합해서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네,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갑자기 준비하시려면 그래서 팀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지난 이제 총무과 추경 때도 이제 마을 공동체 교육에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오고 논의했을 때 오히려 이런 교육보다는 인문학 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강의를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마을 책박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뭐 그 한 분 한 분의 이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정치적 개념 논리나 철학이 주입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꼭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교육. 지금 보니까 전문 강사가 찾아오셔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는 것 같은데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교육을 하나요? 예. 그럼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7회 예.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네, 수강 그럼 한 번씩만 들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 들으시면 이거에 대한 습득력이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세요? 이게 저희도 일단은 솔직히 키오스크 가면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예. 지금 현재 저희도 이것도 이제 끝나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응이 다 좋으시고 예, 괜찮으셨던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찾아오실 수는 있는데 이제 네네네. 행정복지센터를 다양하게 이제 순회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회가 또 이제 뒤에 오거나 이러실 수 있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를 다 다양하게 돌기 때문에 네. 네네. 그러면 한 곳에서 한 2, 3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순회하시고 이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네. 완벽한 익숙함을 좀 어르신들이 가진 다음에 예.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이제 또 방문하셔서 좀 더 네. 익숙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실전도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시러 또 가보시는 것도 좋고 네네네. 예, 그래서 또 막상 이론하고 또 이제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 이제 체인점에 따라서 키오스크 방법이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이면 조금 더 완벽한 익숙함을 좀 갖추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한수 의원님 말씀이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을 이제 다시 이제 할지 아직 이제 미정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다른 루트로 뭐 그 성인문예기관이나 이런데 기초 또 디지털 교육하는 데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또 더 추가 요구사항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경로당으로도 직접 찾아가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네. 지금 어디 다른 프로그램을 보니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직접 해보시고 그 키오스크 모델을 그대로 몇 개 가져가셔가지고 한 3인 1조로 거기서 직접 이제 체킹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 그렇게 실습을 직접 하시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제일 어른들 많이 보시는 뭐 내 고향인가 뭐 거기서 얼핏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직접 어르신들 계신 대로 찾아가는 것도 훨씬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이제 경로당은 노인 장애인과고 우리는 하지만 어쨌든 다 연계해서 네네. 예, 좋은 이제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주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아마 내년도 저희 프로그램 그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볼 수 있으면 제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교육도 좀 이제 이렇게 해서 활성화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문해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이제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의회에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 과장님도 오셨고 네네네. 의원님들도 이제 오시고 해서 같이 또 이제 성인 문해교육 선정된 세 곳에서 그분들도 이제 직접 참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보니까 몇 가지 안건들을 이제 요구하시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보니까 타 지역에서 중구에 이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막상 교육을 하시더라도 우리 중국 분들은 교육 정보를 지금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이제 중구에 거주하고 또 의원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같은 혜택이 우리 중구민들한테 먼저 좀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던데 조금 이 이용률 확대를 위한 좀 방안을 좀 모색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동구도 저희한테 오고 저희도 사실 동구도 가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이제 홍보의 부분에 그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의견 제출해 주신 것 중에 뭐 이제 중구 소식지에 실어달라 하시던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제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반영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홍보비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보조금 나가는 부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홍보 쪽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문해교육이어서 이분들은 아직 이 글에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소식시의 글이라든지 홈페이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쨌든 눈으로 글을 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청해 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큰 생각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지금 말씀을 그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좀 더 크게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또 혹시라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과장님. 조금 더 고민을 해봐서 저희들이 예, 더 예.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그 성인 문의 한마당으로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에 예, 반영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조금 첨가를 네, 한 거가 그분들이 이제 홍보를 좀 그렇게 문자적으로나 자료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각종 그 성인 문예기관에서 다 같이 오셔서 그때 이제 오픈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같이 드리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때까지 논의를 예. 한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이 소통면이 조금 예. 방법 차원에서 달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랑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도 좋고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 이러신 지금 문해 쪽에서 조금 비약하신 분들에 대한 실태는 가장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순례 하시잖아요. 예, 순례도 하시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여기 평생교육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신청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직접 이제 그리고 좀 상황이 되면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이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교통이라든지 해서 같이 이제 한두 번 참석도 해주셔서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소통 좀 해주시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이분들이 어려움을 좀 살펴주시고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SNS를 찾아보니까 홍보는 하셨는데 올라온 게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1일 날 올라왔어요.
12일 날 시작인데 11일 날 올라오면 거의 지금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몇 회 정도는 많이 올려주셨었으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조회수가 1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때 최소한 뭐 보통 이제 분기별로 계획을 나누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뿌리축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딱땅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예, 많이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간적 여유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업무 보고 128페이지. 공공도서관, 지금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 이거 많이 추진하셨었죠. 계속 고생하셨던 걸로 아는데 특히 이제 여기 시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셔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문창 공공도서관 선정 확정된 건가요? 네. 선정됐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 예. 과정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선정은 다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중투 심사만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보도자료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지난 4월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정작 도서관 설립 시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 결과 행안부 심사보다 늦게 미뤄졌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문창 공공도서관은 문체부 타당성 평가 적정 판정을 받아 추후 다시 행안부 중투심에 도전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정하고 확정의 차이를 본 의원이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지금 원래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요? 네, 이 부분은 약간의 이제 타이밍이 좀 바뀌어 이렇게 놓친 부분이 저희가 이제 놓쳤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승인을 이 적정 승인을 타당성 평가 승인을 낸 게 발표가 늦게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투심의를 넣었는데 승인 날짜가 늦게 나다 보니까 그 중투심에서 아예 그 검토 대상에서 저희들을 빼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뒤로 밀린 거긴 한데 공모에 선정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승인이 좀 늦게 나긴 했지만 저희 적정 승인을 다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는 선정이 이제 됐는데 네네네. 결과적으로 지금 선정이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바로 일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단계가 있다 보니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럼 그 과정 중입니다. 속에서 그럼 네네네. 멈춰 있는 건데 확정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시니까 네네네. 예, 지금 왜 이게 멈춰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네. 이 순서라는 사전 절차라는 상황 속에서 네. 원래 타당성 조사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투자 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투자 심사가 우선이고 타당성 조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하다 보니 그거를 하고 제출하는 시기가 놓쳐서 이미 행안부에서는 다른 거를 보고 있었던 이미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끝났다는 걸로 본 의원은 다른 곳에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게 시기성에 맞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적정 평가 승인 자체가 조금 늦게 난 걸로 저희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 부분이 저도 이제 구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시에서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최종 이제 신청은 시잖아요. 예, 근데 시에서는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에서 면밀하게 이 절차를 확인을 했다라면 이게 순서대로
벌써 확정이 확실하게 행안부까지 확정이 돼서 벌써 이제 착공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설계라든지 이런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아쉽다라는 예, 의견을 들은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러면 지금 뒤로 미뤄졌는데 언제 정도 확정이 교육부 같은 경우 23년 4월 그리고 이 행안부 심의까지는 언제 확정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가 중투 심사 의뢰를 하면 결과가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4월이요. 예. 25년 4월. 네. 그럼 그 다음 계획부터 미리미리 다 지금 추진하실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예.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거 이제 아무래도 크게 지금 특히 문창동하고 부사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네.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 더 같이 합심하셔서 이룬 성과인 만큼 조금 더 결과적으로도 빨리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부터 하게 되면 이 공공도서관 보니까 사서직이라든지 같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사서직 공무원은 지금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채용하실 계획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면적당 그 사서직 분들에 대한 그 인원수도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석재직을 한 15명 정도, 14명에서 15명 정도로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번에 이 건립되는 걸로 비율로 보면 예. 그 산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 예.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갑자기 조직을 갑자기 늘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4명, 5명 정도는 임기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간제나 이렇게 그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서 네네. 예, 채용을 해서 그럼 무조건 정규직으로 14분에서 15분은 무조건 정규직은 아니어도 된다는 그쵸.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저희가 아니어서 그럼 이제 만약에 다 해서 준공까지 된 상황에서 네네. 사저직 분들이 안 계신 만약에 부족하면 네. 또 미뤄지는 상황이 근데 그 전에 발생하나요? 저희가 이제 채용 요청을 1년 전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에는 채용 요청을 해야 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개관 준비를 할 때 저희들이 예, 시간제들이 다 같이 움직이셔야겠죠.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따지시고 시기 한번 보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연돼서 진행하는 만큼 건립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면밀히 살피셔서 예,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행감 자료 583쪽부터 586쪽 그리고 업무 보고는 128쪽입니다. 우선 업무 보고를 보시겠습니다. (128쪽) 3번 공사립 작은 도서관의 안정 운영 및 대실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 총 53개, 공립 16개, 사립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3곳이 휴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 좀 운영이 좀 쉽지 않아서 예, 휴관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계속 휴관 상태로 둘 것인지 그런 내용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이분들이 아직은 폐관을 할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서 예,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제 폐관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뭐 제안을 해드린다든가 뭐 그런 내용은 아직 없으시고. 네, 이번 연도에 아직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드린 건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번 예,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선별 지원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신 건가요, 지금? 이 자유도서관은 1년에 한 번씩 현장 조사와 실태 조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하신 결과 어떠셨어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잘 이제 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잘 되고 있는 곳도 이제 몇 개소가 있고 네. 또 쉽지 않은 곳도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이제 잘 되는 곳에는 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곳은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은 최근 전북 전주시는 지역 내 97개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은 보셨나요? 네, 그 기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도서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그러니까 도서 1000권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운영 실적, 이용자 수, 대출량 등 시설 상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에는 시정 명령 및 휴폐관 권고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조치는 사립 작은 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저희도 1년에 네. 한 번씩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권수가 충족되지 않은 곳은 폐관을 그래서 한 거고 그렇게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폐관을 하신다고? 이미 그 동에서 지금 저희가 공립이 6개인데 그 중에서 왜냐면 동이 17개인데 2개가 빠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면적이랑 기준이 안 맞아서 폐관을 2개는 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립도 그런 예, 거를 예. 좀 뭐 말씀하시고 그런 데는 있으신가요? 아직 저희가 딱히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 예. 대전광역시 중구에는 총 37개의 사립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서관별 운영 실적과 이용률이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한두 명에 불과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은 뭐 에디슨의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남대전 푸른문고 같은 경우, 그리고 45명 이상인 도서관, 한마음 자수관, 작은 도서관 이런 사이에 극심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도서관은 낮은 접근성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금호 새마을 금고, 대전 영어도서관, 문화주공 1단지 작은 도서관 등은 현재 휴관 상태로 주민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도서관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순회 사서나 전문 인력이 투입된 곳은 제한적입니다. 일자리 경제과랑에서 3분인가 지금 투입은 하고 계시죠? 네. 우리구 사립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는데 실시를 이미 하신 거죠. 그죠? 예, 지금 그리고 평균 이용자 수랑 대출량 운영 시간,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한 파악도 다 해놓으셨고요. 예, 지금 그것도 연초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금년 자료는 내년 3, 4월쯤. 네, 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서관에는 시정 명령 및 폐관 경고를 내렸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순회 사서 확대, 자원봉사자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을 금년에는 혹시 준비하신 게 있었나요? 예, 올해는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해주신 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작은 그 도서관에서 작가의 만남 그 중국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동행정부 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가지고 조금은 더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립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와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 현황은 도서관별 편차가 심하고 일부는 비활성화 상태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가 됩니다. 전주시 사례처럼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휴폐관 권고 및 컨설팅 등으로 작은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저희 내년 사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폐관 관련해 갖고 요번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켜주시고 어려운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한정된 재정을 제대로 좀 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과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사업을 한 건 없을 것 같으네요. 그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대 조성하겠다고. 네네. 근데 지난해 이제 예산을 70억을 편성을 했다가 건물 취득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왜 안 했습니까? 편성을? 저희가 지금 당장 뭐 부지를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진행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음 해보기 위해서 조금 본 예산에는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70억을 이제 불용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은 이 통상 이게 행정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네네. 행정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러고서 건물을 매입을 하든 뭐 신축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토지 매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중구 관내에 좋은 건물이 나왔다 매물로 나왔을 시에 그때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행 절차를 행정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매물로 나왔던 건물이나 토지가 사유재산인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또 생각했던 건물을 또 못 사고 매입을 못 하고 또 실기를 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예산을 일단 지난해 거를 7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놨으면 그걸 불용을 시키지 말고 이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2월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 예산을 이월해서 저희가 갖고 있으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게 언제 사실은 바로 될 수 있을지 언제 될 수 있을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면 또 거기에 또 특정한 어느 동에 될 건지 대충 이런 게 안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마냥 갖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본 예산을 편성을 안 한 부분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를 집행을 하려면 사전 사용은 못하죠? 네,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서 네네.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더군다나 70억이라는 뜻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고 있다가 2월을 시켜서라도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의회 승인을 받고 또 행정 절차를 밟으려다 보면은 그것도 실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매각이 돼버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입자가 나오면 건물주는 당연히 그쪽으로 매각을 하려고 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신축을 하겠다라는 장기 플랜 계획을 좀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구청장 공약 사업인데 내년 1년 허송세월 보내고 나면 공약 그냥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장대하게 계획은 세우고 공약까지 세워놓고서 이행을 못하면 그 말 그대로 공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니 과장님 이거는 예. 국비나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할 네네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뭔가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해 그 본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뭐 이치라든가 건물이 용도가 딱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획성 있게 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평생교육과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모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다른 방향으로도 지금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평생 교육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부터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좀 관심을 더 갖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590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21년은 없었고 2023년도 없었고 2024년 예산이 3천만 원이 있네요. 예, 예. 그렇죠. 네. 기간은 2024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예, 교육 대상은 중국민이고 운영 내용은 관내 지역별 유관기관 학습 자원 활용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었습니다. 네. 업무 협약을 가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문화유산 회복재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사단법인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네네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 충남 인권연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예, 요번에 가장 최근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학습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무분장이 많이 이쪽으로 이관됐죠? 예, 평생교육 쪽은 다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업무 협약을 맺은 데를 한번 본위원이 봤어요. 예. 대전 민주 시민교육 네트워크 또 대전 충남 인권연대 여기를 보면은 (2024년 5월 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9월의 네 번째 수요일 저녁 7시 이렇게 여기를 봤는데, 이 강의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정치적인 것이 다분히 들어가 있어요. 법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강의도 있어요. 국가의 폭력 독점은 왜 개인이 안전에 필요한가? 여러 가지 지금 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 이 강의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곳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뭡니까? 대전 민주 시민교육 네트워크, 대전 충남 인권연대,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를? 여기 기관에서는 그 개별적으로 자기 기관에서 하는 그런 강의랑은 상관이 없이 저희 이제 평생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인문학 강의랑, 그리고 저희 그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물 같은 거를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치적인 부분의 강의에 대한 거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분들하고 이제 협약을 맺게 된 거는 이제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받기 위해서 뭐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 내용을 내가 보니까 정치 경쟁은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한국의 정당 정치는 어디까지 왔는가? 평범한 시민이 정치 진압에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되는 내용이 이 지금 업무 협약 맺은 이쪽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교육 대상은 중구민인데 이렇게 해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니까 이런 정당에 대해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배제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야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정수 의원님께서 그 업무 협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걸 배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협약 내용이 평생학습 도시 조성 노력, 협력, 활성화 인프라 공유, 교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지금 단체들이 일부 약간 편향적 이념이라든가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의 그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프라 공유나 조성 협력이나 이런 걸 하면서, 물론 대놓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사람들이 그 가치라든가 이념 등이 반영이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평생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단체를 선정을 해도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는 그 사업들 중에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다른 데랑 업무 협약을 했거나 평생교육 관련돼서 이분들이 하신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590페이지에 아까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있었죠. 예, 통행정복지센터로 17개동 10월 14일 은행 선화동을 시작으로 해서 주 4회 11월 11일 문창동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예, 참여 맞습니다. 동별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68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고요. 전체 268명. 예, 예, 예. 그 교육이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어요? 교육 강좌가 2시간 동안? 키오스크 활용법하고 스마트폰 활용법하고 이런 이런 거. 교육이에요? 예, 예, 예.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실습? 예, 예, 같이 해주는 걸로. 경로당에 네네. 저희들 경로당에 이 디지털 키오스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이거 말고 그러면은 중구에 2024년에 네네.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한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들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뭐 성인문예기관에서도 하는 걸로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아니 저희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디지털 저희 전산팀에 저희 회계 정책개발실 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평생교육과하고는 연결을 안 했어요. 예, 지금 연결. 그리고 6월 달에 민간협력 디지털 이용 취약계층 관련 6월 한 달간 주 2회 교육한 거는 그럼 어디에서 주관한 거예요? KT하고 한 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서 한 건데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올 6월 달에 한 거 같은데? 그것도 정책개발실에서 올 6월 달에 한 거라고. 어떻게? 예, 예. 그리고 산성복지관에서 하는 거 있었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여 책자, 예,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네네.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이게 그 똑똑한 스마트폰 활용법, 그 폰맹 스마트 활용법 해서 이게 키오스크하고 폰 관련된 교육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이 각 실과에서 중구난방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정보화교육장에 네.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하시는 거는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매일 그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지금 닫혀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건 일정 기간에만 강의를 일정 기간에? 예, 하는 걸로 알고 보도 있습니다. 자리는 월요일 그 매주 누구나 무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키오스크 체험기가 2개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거라든가 뭐 이제 주문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그 지난해에 이제 이게 설치한 거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화 사업 중에 설치가 2대가 돼 있어요. 작년에 설치를 해서 교육을 또 했어요. 네, 예,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예. 교육되어 있다고. 예. 근데 본의원이 다녀보지만 거기 항상 이렇게 내려져 있거든요. 셔터가. 응?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는 상황이고. 이 관련 교육은 지난번에 성인문예교육 기관들 왔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성인문예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 문자에 관련된 문맹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디지털 문맹이라는 이제 용어도 나오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다 음식점 가도 다 이 주문을 이걸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구해서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게 안 돼서 안 되면은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0여 분씩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2번씩만 교육을 해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차례 교육을 해서 280명이라고 그랬어요. 17개 동 따지면은 동당 뭐 한 15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거에서 예산 1,000만 원인데 한 개 동당 1,000만 원이면 17개 동에는 58만 원이에요. 근데 보도자료 사진을 보니까 무슨 기념품을 하나씩 다 주신 것 같아요. 한두 개씩. 사진에 보니까. 은행선화동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2시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론 교육 받고 거 키오스크 한 번씩 눌러보고 그냥 가시는 교육을 해가지고는 이 몸에 익지가 않는다. 그런데 체험존을 설치해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순회를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기계를 순회를 시켜서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들 좀 일정 부분 그분들은 모집을 안 해도 그 가면은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50명, 100명씩 모여서 계시는데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오시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도 않고, 행정복지센터별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창동 같은 경우도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여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잘 알 수 있는 기관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디지털 문해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가 10월 14일 은행선화동을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 최초 언론에서 언급된 거는 10월 10일 날 언론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중구에서 이걸 한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14일부터 시작인데. 그러면은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고 페이스북에다 또 광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10월 11일 날 이게 홍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접근성이 떨어짐에 불구하고 거기다 광고를 그렇게 뒤늦게 하고, 언론에도 불과 4일 전에 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그 형식적인 어떤 교육,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뭐 맞추기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또 계속 실시를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에 안 하세요? 디지털 문해교육? 네, 저희가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단발성이에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희가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년에 구상할 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접목하고 정책개발시가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개발실도 그렇고 네네. 이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예예예. 경로당에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예예 알겠습니다. 나오시라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고, 예예. 정보교육장에 이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니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보교육장에서 교육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은 예. 좀 더 내실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한 해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라고. 이 앞서서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네. 지금 현재 중구문화원 그 부지를 네네. 헐고서 거기에 신축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이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지가 좀 상당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행정복지센터랑 문화원이랑 협약을 하셔서 지금 거기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 위치도 접근성도 괜찮고, 인근에 이제 또 신규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 선화동 쪽에 있었던 어르신들 이제 일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이 대흥동 쪽으로도 많이 이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넣고 검토를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죠. 예. 예. 여기에 업무 협약을 맺은 데가 세 군데 있는데 네네. 그 지금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아, 그 업무 협약은 최근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업무 협약에 따른 그럼 그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와 지금 네트워크 맺은 것은 네네. 어떤 내용으로 네트워크를 아니 뭐야 저기 여기하고 저기 맺었네요. 아, 여기랑 한 거는 저희가 4개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그 정부와 협회랑 협약을 해가지고요. 저 MOU를 해가지고 그 복지관 내에 있는 그 장소를 저희한테 오픈해 주셔서 거기서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 그리고 그러면, 지금 최근 그러면은 예. 학습 프로그램 운영한 내용이 있죠. 예, 요번에 지금 네트워크 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요 부분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 내용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